중국과 한국의 김치 종주국 논란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의 황당 주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지난달 28일 중국 시장 감관보를 인용해 절임 채소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 ISO로부터 국제표준인가를 받았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김치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이 유명무실해졌다. 중국이 김치 산업의 국제표준이 됐다. 이어서 한국 수입 김치의 99%가 중국산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표준이 등록된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이를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근거로 삼은 표준이 김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지난 1일 ISO 홍보 담당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이 등록한 ISO 24220은 파오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문건은 김치에 적용되지 않고 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ISO의 파오차이 국제인증 문서에도 해당 인가는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오차이와 김치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란 의미이죠. 중국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차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기준은 김치에 적용되지 않고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해당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에서는 한국의 김치도 파오차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황구시보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보를 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느닷없이 김치의 종주국임을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모든 역사와 문화적 산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북아 공정의 일환이죠. 이는 최근 김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지명도가 높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관국제기구인 ISO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면서 중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김치 공정에 완벽히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파오차이와 김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파오차이는 채소 절임으로 독일의 사우어크라프트나 일본의 스케모노와 더 가깝습니다. 김치는 1차로 배추를 소금에 절인 후 2차로 발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소 절임과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상황은 생각보다 꽤 위험했습니다. 만약 중국식 김치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김치 수출을 할 때 중국의 기준을 맞추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식 김치는 국제식품시장에서 입지가 위태로웠죠. 한국 정부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파오차이 표준 등록 절차를 밟기 시작한 2017년부터 ISO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ISO는 현재 한국식 김치의 표준 등록은 따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2001년 세계식품규격인 코덱스에 김치가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표준 제정 추진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치 국제표준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건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치 논쟁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 BBC도 김치를 둘러싼 한중 논란을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김치는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중국 고유의 음식이 있다. ISO 문서는 이번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그런데도 일부 중국 언론은 이와 다르게 보도했다. 네, BBC도 중국의 주장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걸 꼬집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최근 중국 언론의 김치 국제표준 관련 논란에 대해서 펄스 리포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BBC 방송은 김치와 파오차이가 다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 김치의 재료와 김장 문화까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의 재료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오보에 한국이 반박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김치 논란에 앞서 한국과 중국이 SNS를 중심으로
충돌하고 있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한 중국 배우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한복은 중국 의상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벌어진 일을 소개했죠. 앞서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리는 수상소감을 밝혔다가 중국 네티즌들의 반발을 산 일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언론들의 아나무인식 보도에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우선 중국 관영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해명은 없었습니다. 원래 중국 정부의 태도가 이런 식이죠. 하지만 우회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로이터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중국 언론이 한식인 김치의 기원에 대해 인터넷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대변인은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논쟁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이렇게 자신의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한국과 중국 간에는 협력과 공유할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느닷없이 한국과 중국의 우호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중 관계 개선에 나선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문화나 역사 관련 부문에서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죠. 사실상 한국에게 항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논란을 모른 척 했을 때부터 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한편으로도 김치를 ISO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모든 건 확실히 해두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 김치에 관한 식품 규격은 지난 2001년 UN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서 회원국들이 국제표준으로 이미 정했었습니다. 해당 표준은 ISO도 당연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표준은 이미 영향력을 발휘한 적도 있습니다. 김치가 코덱스 규격에 등록된 후 중국산 김치에서 대장균군이 과다 검출돼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중국 정부에 대장균 군수 기준 조정을 요구해 관철시킨 사례가 있었죠. 한국 정부는 김치의 우수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해 이와 같은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언제 또 황당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파오차이가 국제표준이 됐다고 강조한 중국 매체는 중국 관영 언론 황구시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중소 언론들은 황구시보를 따라 마구잡이식 보도를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김치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중국 배우가 한복을 중국 전통 의상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죠. 동요 반달을 조선족 민요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문화 침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방어책이 필요합니다. 닥터시사TV도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총리가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 한국과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계 백지훈 이번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한 한국과의 관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중국 안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후 폭발적으로 확산했고 이후 한국의 대구를 중심으로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며 한국과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는 것은 대응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해외 거주자를 전 세계로 귀국시키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계속 코로나 대응에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이고 중요한 나라라고 언급했다. 이날 일본 NHK는 220여 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 18분 NHK 보도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포함해 14,828명으로 늘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 22에서 24일 400명대를 유지하다가 25일 300명대, 26일 200명대, 27일 100명대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28에서 29일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현재까지 448명이다. 일지자체 한국에 구호 요청, 정부는 묵살. 불과 한 달여 전 일본의 사간 후지 신문은 한국, 이탈리아, 독일 의료 붕괴 지옥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고 코로나19의 무방비 상태라는 논조로 한국, 이탈리아, 독일을 동시에 비난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책을 얕잡아보며 연일 안전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며 비웃는 듯한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상황은 뒤바뀌었다. 현재 일본은 다음 달 6일까지 긴급 사태를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자택 격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민낯이 드러난 일본 내에선 마스크와 의료용품을 해외에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해외에서 코로나19 방역 성공 사례로 꼽히는 한국에 마스크 등 의료용품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뭉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에서 먼저 한국 마스크 전달 및 진단키트 구입 및 승차 검사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일본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일본 전국 곳곳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의료 붕괴를 겪고 있는 지금 실질적인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겪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의 반환 정책이 오히려 일본의 코로나 확산으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일본 경기 급속 악화, 극히 어려운 상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본 경기가 급속히 악화돼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27일 니혼게이제이 신문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현재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전체 경제 활동이 축소해 우리나라 경기도 급속히 악화했다며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 선언 연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여러분의 제언을 받으며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아직 폭발적인 감염 확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으나 지역에서 감염 확산은 보이고 있다. 이 싸움은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정부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전자 증폭 검사 키트를 일본에 지원하려 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 논의한 바 없다고 부정했다. 이날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키트 등을 일본에 지원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와 사이에서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아사히는 지난 26일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 키트 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서울발 기사로 보도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서 검사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PCR 검사 키트 제공, 마스크 제공, 의료진 파견 등을 둘러싸고 일본 측의 생각을 듣기 위해 보건 담당자 간접화 협의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지원을 정체된 한일 관계 개선 발판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방역 실패 아베 검증 안 된 독감 치료제 세일 중.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 의사회 회장이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독감 치료제 아비간 처방을 권유하고 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의학 전문가들조차 검증 문제로 아비간 처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근 아베 총리는 G7 정상들과 화상회의에서 일본의 아비간 처방을 권유하며 의사회장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요코쿠라 요시타케 일본이 사회회장은 28일 일본 주재 외국 특파원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늦춘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힘들다며 현재 일본은 의료 붕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요코쿠라 회장은 또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고위험 환자에게 아비간 등의 백신 조기 투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비가는 지난 2014년에 신종플루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로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필수적인 유전자 복제를 방해하는 기전으로 작용,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확실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처방은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아비간을 처방받았던 확진자들 사이에서도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일부 확진자들 사이에선 아비간을 처방받은 후 증상 악화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효과 또한 확인되지 않았거나 미미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실제 아비간은 신종플루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다른 항바이러스 제제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전력을 갖고 있다. 또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치료 시에도 타미플루 등 기존 치료제의 효과가 없는